파란리본TV입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이고요. 오늘은 91번째 강의입니다. 등교 거부하는 아이들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살펴보고 있고요. 아이의 문제 부분을 다뤘었고 이게 학교 문제라면 어떨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도한 학습 때문이다. 과도한 공부 때문이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과도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등교 거부 현상입니다. 저한테 싸가지 코칭을 의뢰해오는 분들의 기본 내용이 등교 거부 문제인데 아마 앞으로 등교 거부는 계속 앞으로 커질 문제이고 기본적인 아이들의 성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문제를 다룰 때 자기 통제력의 부족이고 금지를 당하지 않는 금지와 유보를 경험하지 않는 아이들의 특성이기도 하다. 또 게으름과 두려움의 문제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가 너무 탁월해도 학교는 적응하기 힘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우리가 노멀 범위, 흔히 정상 범위, 노멀 범위에 속하는 그 정도 아이들 끌고 가는 거지 따라오지 못하는 지지나도 그렇게 달가운 대상도 아니고요. 탁월한 영재그룹, 천재그룹도 그다지 그렇게 반가운 대상들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너무 특출해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는 그런 아이들을 받아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등교 거부 문제를 단순히 아이들만의 문제라고 단정 짓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원래 학교는 재미있는 곳입니다. 고대의 학교, 오랜 역사 속에 함께온 학교, 물론 음악 미술, 체육을 중심으로 한 교과, 재미있는 것들이 맞지만 사실 이 제도화된 학교 역시 원래는 재미있는 곳이었죠. 특히 아마 나이대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학교 생활, 특히 초등학교 때의 추억을 생각하면 아마 꽤 행복한 시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학교는요, 신문물을 접할 수 있는 곳이었다. 뭐 풍금이라든지 또 어떤 데 피아노라든지 이런 것들 집에서는 볼 수 없는,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진귀한 물건들이 학교에는 있었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새로운 체험의 장소가 학교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리가 5,000년 역사 동안 그렇게 수건사업으로 생각했던 절대 가난을 해결하는 법,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법, 이게 학교를 통한 공부였고 공부를 잘하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과 신분의 상승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 시골 출신이었는데요. 어릴 때 생각해보면 솔직히 학교 가는 게 훨씬 더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 같은 때는 그랬죠. 논밭으로 가서 농사일을 돕는 것보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논밭으로 가서 노동할 일도 없고 쓸 테고요. 또 요즘 아이들에게 학교는 더 이상 신기한 곳도 아니고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아닙니다. 이 재미있는 공간에서 배제가 되었다는 것도 살펴보아야 되죠. 또 학습 방식, 공부 방식도 그다지 효용적이 아닌 요즘 학교의 환경이 그렇다는 거죠. 5월 3일 포털 다음 퀴즈맘에서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행복지수 100점 중 50점 미만이다. 행복지수가 100점을 기준했을 때 50점도 채차지 않더라라는 내용이었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2023년 12월 4일에서 29일까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2까지 만 14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답니다. 그랬더니 65.1%의 학생이 학교 수업 외에 공부가 많다. 과잉된 공부, 과잉된 학습 때문에 힘들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죠. 학교 외에도 학원도 가야 되고 학습지도 해야 되고 인강도 들어야 되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학교 수업 외에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시간이 초등학교 저학년은 2시간 17분, 초등학교 고학년은 2시간 47분, 중학생은 3시간 12분, 고등학생은 3시간 33분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교 가서도 학업 환경에 시달려야 되고 학교를 나와서도 학교 밖을 나와서도 학원과 집에서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학습의 장으로 계속 내몰리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수면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더라라고 하죠. 엘빈 토플러가 지적했던 것처럼 한국이라는 나라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다지 효용성 없는 지식을 왜 그렇게 목숨 걸고 공부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사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렇게 효용적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박터지게 공부했다는 부분에 참 씁쓸한 면들이 들어있고, 그렇게 본다면 그 환경 속에 놓인 아이들은 참 불쌍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청소년의 시기, 정말 화장 같은 거 안 해도 꾸미지 않아도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예쁘고 아름답고 다 기특하고 이런 쪽인데, 그 행복한 시간을 학습의 장으로 내몰려서 행복지수가 100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정도라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등교 구분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문제가 또 무조건 아이들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도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무조건 저건 아이들의 문제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금물입니다. 학교의 상황이나 교육 방식의 문제 등 이 교과의 문제도 있다는 것도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일단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면 그 이유가 뭔지를 되물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학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아이 개인의 문제는 몇 %이고 또 외부의 환경, 학교의 문제는 몇 %인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지 100% 아이 문제다, 100% 외부 문제다 이렇게 쉽게 단정 짓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들의 생각이 단순히 등교 거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일부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어른들이 가진 생각보다 훨씬 나을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 대한 생각을 생각하는 시간, 공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교 공부도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제가 차후에 공부를 해야 될 10가지 이유를 또 차근차근히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